여기는 트레비 분수입니다. 어제 저녁에 왔다 갔죠. 여기서도 쭉 한번 설명드리고 자유롭게 사진 찍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 진짜 없는 거예요. 혹시 저녁에 와보셨어요? 예, 어제 저녁에. 어제 어땠어요? 그래도 저녁에도 사람 별로 없던데. 요즘에 시즌 자체가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네. 나쁘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큼 도로가 모이면 이제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기에는 여기 사람 없게 찍으려면 막 새벽 6시 전에 와야 되고 이 정도면 진짜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트레비라고 하는 분수가 아마 로마에 있는 분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되게 멋있고 그럴듯한 이름이죠. 물론 이제 탄산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트레비 분수는 엄청 촌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트레가 뭐냐면요. 온오도의 트레. 3이요. 기는 기아라고 하는 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는 삼거리 분수예요. 갑자기 촌스러워졌죠. 그런데 이 삼거리 분수가 보시면 이 근처에는 길이 총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삼거리 분수냐? 이 아래 흐르 보이는 물길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당시 로마에는요, 테베레라고 하는 강이 있긴 하지만 범람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먹고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물을 가지고 왔던 수도교라고 하는 게 대충 한 1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교 덕분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기적인 힘 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힘만을 활용해서 가지고 왔던 게 이 수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관리가 일단 안 돼요. 그런데다가 적군들한테는 이 수도교를 따라서 오기만 하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부수게 되면서 지금도 외곽 쪽에만 이렇게 군대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어떤 분들께서 복원하기 시작을 하시냐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조각이 있습니다. 가장 맨 위에 보시면 열쇠들이 교차되어 있고 삼중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보고 왔죠? 교황님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님께서 여기 하나 두 개씩 손을 내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글씨가 처음에 쓰여 있습니다. 클레멘스 12세 폰트 막스라고 쓰여 있어요. 폰트는 다리, 막시무스는 최고의 다리 교황님에게 붙는 직업입니다. 클레멘스 12세 교황님께서 그 밑에 아쿰 데르지넴이라고 쓰여 있어요. 처녀의 셈에서 오는 수도교를 복원하신 기념으로 만든 분수가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니콜라스 살비라고 한 조각가가 담당을 해가지고 쭉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클레멘스 12세 교황 당시에 시작은 했지만 완공을 못 보셨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큰 글씨가 또 있습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님께서 자기 때에는 완공이 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저렇게 크게 박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완공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서 보시면 가운데 서 있는 대왕의 신 오키아니아 머리 위에 클레멘스 13세 교황님의 이름까지 써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4명의 인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사계절의 여신들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약간 닭가시 같은 모자 쓰고 있는 남자 보이시죠? 아그리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아그리파 장군이 손에 뻗어서 물을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따라가니까 치마를 들추고 바닥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 모습이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 한 명이 무릎 꿇고 물을 뜨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제 또 조각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조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신은 물바구니에 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신은 이제 위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위생을 담당한다 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대왕의 신 오키아니아 앞쪽에 보시면 말 2마리를 데리고 있는 트리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인어공주 아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말은 날뛰고 있고 가까이 있는 말은 온순한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말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말처럼 길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반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모여서 대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상징되고 있고요. 바로크식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성이에요. 왼쪽에 창문이 큰 게 6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창문이 6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창문이 6개 중에서 이상하게 생긴 창문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오른쪽에 창문 이상해요? 그쵸. 맨 위에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혼자 색깔 이상한 창문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저기 제일 끝에. 그쵸. 그거. 저 창문 가짜예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기둥도 바닥 부분이 뭔가 부서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반대편은 일자로 매끈하게 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 건물에도 가짜 창문 있어요. 동그라미 창문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양쪽으로 있는데 여기 왼쪽 것만 가짜예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시기의 스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분수에서는 바로크 조각이고 잘 모르겠고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그렇죠. 동전 던지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하나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오고, 두 개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세 개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이 가톨릭 이혼이요? 국가잖아요. 너무 이혼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이 소원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재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종교 재판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이제 주요 성당 앞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성지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지도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지에 갖고 찾아올 때 멀리서 보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로마에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진짜고요. 나머지는 로마에 똑같이 따라 만든 복제품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아래 요 조각이 있잖아요. 코끼리 조각이. 네. 코끼리 조각은 아까 얘기했던 베르닌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겁니다. 이게 판테온이래요. 자,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 만신전이었었던 곳입니다. 로마 신이 많았을 때는 신 30만까지 존재를 했었다고 해요.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신과 종교가 로마의 기존의 신과 종교를 인정하면은 그대로 그것도 인정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신이 30만까지 존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위해서 하나씩 신전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냅다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 만신전을 만들게 되었고요. 기독교가 공식 인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황님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지금은 모든 성인을 위한 성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가운데 보시면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M. 아그리파라고 쓰여 있어요. 마리우스 아그리파라는 남자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LF 루시우스 필리오라고 있습니다. 필리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루시우스의 아들 마리우스 아그리파라는 남자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언제 만들었냐? 코스, 콘수, 집정화를 뜻합니다. 테르티움은 세 번째라고 하는 뜻이고요. 페스는 만들었다,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우스의 아들 마리우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을 지내고 있을 때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만들었던 건물은 사라졌고요.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건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시 만들어둔 건물입니다. 어쨌든 거의 19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상태라고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삼각형과 그 다음에 기둥을 통해서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지상을 상징하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보면 우주를 상징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우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었던 공간이라 봐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여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상sek에서 그려도 복원도 보여드리면 지붕 부분에도 다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뒤에 있는 돔은 금으로 뒤덮여 있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거기에 있나? 다른 거 만든다고 박물관?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그렇기 걸 때문에 만드는 지금은 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테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아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치는 이렇게 생긴 게 아치죠.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 받침을 설치해 놓고요. 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갑니다. 가운데 있는 키스톤, 머리돌, 홍해라고 하는 걸 딱 박아놓고 아래 받침을 치우면요, 안으로 쭉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위에서 무르는 무거운 힘을 다른 애들끼리 서로서 밀면서 대신 견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오스트에서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린 들었으니까. 5월이면 저 위에서 장미꽃 송이를 날린답니다. 송이는 아니고 낱개로 다 풀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성당으로 잡히는 곳인가요? 네, 이게 성당이죠. 여기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한 3만의 신을 섬기던 만신의 장소였대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국교가 카톨릭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 교황한테 바쳐지면서 여기가 성당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주일에 예배를 드린대요. 전에도 계속 예배를 드렸던 곳인가요? 아마 그 뒤로 교황청에 복했지는 뒤로는 계속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여기서 그런 기독교적인 예배는 아니겠지만 그 만신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뭐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는 있지 않았을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아마도 맞을 거예요. 한 99%는 아마 맞죠. 네네. 그렇군요. 여기가 로마 3대 커피 에스프레소 집이라고 합니다. 판타곤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에스프레소 가격은 1.25유로라고 하네요. 여기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 이게 잊어질렀어. 괜찮으세요, 손? 예. 안 되었어? 뜨겁지는 않아. 아니 내가 뜨겁지는 않은데 치즈를 줘야 돼. 아 그러면 나는 손이 없어서 맛있습니까? 누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Non freghiamo nulla, l'abbiamo pagato e ce lo beviamo. 원래 원샷 하는 거 아니긴 해? 쬐끔씩 먹어 한약 맛 나잖아. 나무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도미티아노스라는 황제가 만들었던 경기장이었었던 공간입니다. 해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둥지세요. 아유, 거꾸로 보셔갖고. 네. 그래서 이제 도미티아노스 황제 경기장이었던 곳은 지금 지하에 남아있고요. 지금은 흔적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쪽 뒤에 있는 벽은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벽은 동그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기장이 여기 지하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 이제 경기장이 세임이 멈추고 나서는 이제 분수 3개를 만들면서 딱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쪽 편에는 넵튠의 분수, 포세이돈의 분수가 있어요. 가운데 포세이돈이 아래 문호를 잡고 있는 게 묘사되고 있고요. 가운데는 사대강의 분수, 저 멀리는 무거인의 분수가 돼가지고 총 3개의 분수가 들어가 있는 광장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베르닌이라고 하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각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그 라이벌 관계였던 보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이제 조각가였던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 들으면서 봤던 사람입니다. 반면 보로민이는 이제 아버지가 가능한 석공이었는데요. 시작전부터 달랐던 이 두 사람이 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베르니니가 1등 자리를 잠시 내려놨던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 베드로 대성당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거기 건축 감독을 잠깐 할 당시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책임을 지고 잠시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 아파트에 보로민이 그 당시 보로민이가 저희 가운데 있는 저 4등하의 분수라고 하는 걸 만들자고 교환님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너무 좋으신데 뭔가 설계도가 쑥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지부진하게 미루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베르니니를 후원한 다른 후원가가요. 교환님에게 설계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달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교환님 지나가신 앞에마다 베르니니의 설계도를 흘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셔서 갑자기 선영이 분수 베르니니가 작업하게 되었고요. 원래 보로민이 자기가 작업해야 되는 거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성당 앞면 부분을 보로민이가 작업을 했습니다. 보로민이는 바로크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록볼록한 형태로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파서 만든 이유는요. 뒤에 돔이 모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상당한 분수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요. 4대강의 분수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성당 가까운 쪽에 이 성당 그러면서 못 쳐다보겠어라는 식으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맞은편 위에 보시면요. 종탑 옆에 여자 주각이 하나 있어요. 마치 꼴도 보기 싫다는 느낌이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성당하고 분수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대가 안 맞습니다. 나중에 호설가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쁜 얼굴을 가지고.